안녕하세요. 저희 혁신가의 창의적 문제 해결 스킬 과정의 두 번째 전문가 라이브 코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개의 주제로 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3주 정도 진행하시면서 약간 궁금한 부분도 생기셨을 테고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저희가 발전시키고 전달하는 과정을 좀 주요 포인트들을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 실제 여러분들의 실습 과제에 대해서 잘 된 점, 그리고 개선하면 좋을 점에 대해서 저희 주다영 교수님의 상세한 피드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화연 RF님. 네, 여러분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계속 만나 뵈면서, 이게 할 때마다 조금씩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전 분들도 되게 잘하셨는데, 약간 소속 기관이 달라서 그런지, 다른 시각에서 제시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도 이거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이런 관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 페이지에 오늘 디벨롭하고 딜리버 하는데 어떻게 할지, 자, 저희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어떤 부분을 좀 더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Q&A부터 받았는데요. 여기 이제 리모님하고 티모님, 그다음에 석모님께서 주신 질문이 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자, 우선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는 아이디어 떠올리기 힘들다. 자기 검열에서 사라진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요 밑에 교과서적으로 쓰여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 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검열에서 대부분 아이디어가 사라집니다. 정말로.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요 세 분들이 다 그저 고민을 써주셨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해외도 그런 케이스는 많이 있는데, 특히 아시아권은 이런 경우가 많고요. 저희가 굉장히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이제 선진국에 들어섰는데, 이전에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특히 대기업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 주요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많은 시험과 이런 걸 거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도성장기에는 규격이 딱 맞는 아주 우수한 사람을 뽑는 형태의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틀린 답을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저희 모두가 갖고 있는데 한번 질러보는 거는 잘 못하고 이제 수업을 방해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죠. 저희가 이 틀에 굉장히 많이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가의 창의적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에서 넘어서서 우선 틀을 벗어난 문제 해결 방법,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특히 고급 인력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 표준 혹은 모범 답안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은데요. 이 아이디에이션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거든요. 이제 직장인 분이나 학생 모두. 그래서 몇 가지 조금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손쉬운 방법 뭐냐면 저희가 회의 시간에 각성 효과가 있는 커피 같은 거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좀 달콤한 것도 많이 먹는데 이제 충분히 각성 효과는 먹는 걸로 회의실에서 제공을 받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조금 다른 쉬운 방법은 장소를 회의실이라고 하는 갇힌 공간이 아닌 가능하다면 야외 같은 다른 공간을 이용하는 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걸으면서 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요. 대부분 회사에서는 그렇게 못해요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못하는 환경은 알고 있는데 만약 가능하고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다면 야외에서 혹은 기존의 회의 장소가 아닌 장소 그리고 걸으면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조금 바로 도입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부분은 대부분이 이제 뭐 구글링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찾는데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은 뭐 생성 AI를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뽑아내고 실제로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가 양질의 아이디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는 아이디어가 아니고 기계가 만들어주는 아이디어를 저희가 도입하게 됐는데
사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창의적 생각도 안 하는 문제 해결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가 이제 AI라는 걸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감독관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획득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나의 아이디어뿐만 아니고 인工지능의 아이디어도 많이 수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것은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안 괜찮거나 괜찮을 수 있으니까 방침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학교에서는 일단 아이디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전에 뭐 포스트잇을 붙인다던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디자인 띵킹에서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거를 알아내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전 과정을 거칠 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끝난 뒤에는 아, 내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T 모모님이 실제 업무에서는 회의에 긴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서 다양한 생각이 안 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해외에 유명한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 이제 중앙이나 아니면 모이는 어떤 라운지가 있고 그다음에 부서는 양쪽이 막 이렇게 사방이 흩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라운지에 모여서 뭐 이렇게 잠깐 커피 브레이크를 하면서 아이디에이션 하고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국내에도 요즘은 많이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말씀대로 아이디어를 회의 시간에 앉아서 혹은 실제 업무에서 시간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능하면 이런 커피 브레이크 같은 것들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혹은 약간 우리 부서가 아니고 격이 없는 부서를 넘어서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유리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차를 가지고 다니긴 하는데 일부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기도 하고 제가 안 가는 노선을 한번 타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제가 갖지 못한 평소에 갖지 못한 자극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제 항상 루틴한 생활을 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자극이나 아니면 자산이 충분할 때 그때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의 자산이죠. 그래서 경험적 빅데이터가 많을 때라고 저희가 이제 제가 그냥 얘기를 하는데요. 그럴 때 쉽게 툭툭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추천하고 싶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아이디어라는 게 사실 우리의 뇌는 모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최소 30년 이상을 살아오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20대 후반 이상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머릿속에는 사실 아이디어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꺼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걸 꺼내는 훈련을 한다든가 이제 그게 디자인 띵킹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걸 액티브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좋은데, 그럴 때는 나의 일상적인 루틴에 자극을 조금씩 더해주는 게 좋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뭐 환경을 바꾸는 얘기를 했는데, 학생들한테 조금 쉬운 방법으로는 향수를 다양하게 시향을 하거나 써본다든가, 아니면 안 먹어본 걸 먹어본다든가, 안 듣던 음악을 듣는다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책을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책을 읽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무슨 책을 읽어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제 책 리스트도 주기도 하지만, 책을 읽는 것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하는 것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약간 너무 한 방향성보다는 다양한 방향성을 가지는 게 좋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아이디어가 툭툭 나오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실제로 인지과학이나 인지심리학에서 많은 실험을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 다양한 거, 뭐 특이한 걸 먹어보거나 특이한 장면을 보거나 아니면 뭐 어떤 책을 읽었거나 향수를 맡았거나 음악을 들었거나 했을 때 생각지 못했던 생각을 좀 더 한다든가 이런 비유를 어린이를 데리고 실험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드라이브 하면서 출퇴근 시간에 오디오북도 많이 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 마지막
실제 상황으로 가정에서 개선 방안을 고민했으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라 의도한 대로 결과가 나타날지 나올지 의문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약간 활자 중독이 있어서 책을 많이 읽는 편에 속하는데요. 그 예전에 르네상스 후기에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사상가자 철학자인 마키아벨리가 이제 실제로는 군주론으로 도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그랬거든요. 네, 좀 마지막에도 속상하게 죽었고 굉장히 일찍 좀 천재적인 그 저술을 하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한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를 객관화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굉장히 뭐 야비하다, 뭐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책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게 이성을 넘어선다라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볼지, 그리고 그걸 전략으로 이용할지를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인간의 마음을 객관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의도를 해서 어떤 의도를 해서 마음을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를 추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없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생각해도 조금 틀릴 수 있다라고 조금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방향을 저희가 벡터 방향을 맞추는 거에 노력을 하고 근사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론이자 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이제 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도한 대로 결과가 안 나와도 일단 거기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디자인 띵킹은 저희가 의도대로 나오면 너무 좋은데 만약 안 나오면 그 주변에 뭔가 알아내는 다른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알아낸 것도 굉장한 성과다라고 생각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정답을 맞춰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군주로는 메디cal, 그렇죠. 취업 요청서긴 했는데 취업이 안 돼가지고 아마 굉장히 속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로렌초가 완전히 무시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취업이 너무 하고 싶었을 텐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 재밌게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한번 해봤고요. 요 내용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시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신모님께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만다라트 우선순위 맵이라고 하셨는데요. 만다라트가 채울 게 조금 많아요. 그 다음에 핵심도 써야 되는데 주변에 또 세부 핵심 요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이제 하면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네, 세실리아님 맞아요. 이거 학생들한테 시키면 3시간 수업 때 해봐라라고 하면 못하는 학생이 진짜 많을 정도로 이제 고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요 밑에 이제 교과서적으로 좀 쓰여 있는 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결국은 여기 질문하신 것처럼 핵심 목표 한 개가 잘 작성되는 게 맞긴 한데 이게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리커시브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의 거꾸로 회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돌아가는데 만다라트에서 실전 팁은 처음에 이제 지정을 해봤는데 아닐 경우에 다시 바꾸는 거예요. 하다 보면 사실 핵심이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다른 걸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처음부터 내가 핵심을 정확하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그냥 작성을 막 해가면서 좀 지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는 연필로 쓰셨어요. 전부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거 작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전문가분들인데 연필인데 뒤에 이제 지우개 붙은 옛날식 우리 옛날에 많이 쓰던 연필로 자꾸 지워가면서 막 되게 지저분하게 했거든요. 대부분이 디자인 띵킹에서는 칠판이나 이제 노트를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요 뒤에 한번 저희 너무 유명한 만다라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유명한 오타니 쇼헤인데요. 뭐 저도 이제 좋아하는 선수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일본 선수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좋을 텐데 요즘에는 성적이 좀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어렸을 때 작성한 게 이제 왼쪽에 그 고등학교 때 작성한 만다라트입니다. 근데 만다라트를 이 친구가 되게 이제 그걸 뭐라는 걸 알고 이제 요거를 고등학교 때 한번 하면서 이전의 성적은 엄청 나쁜 건 아니고 괜찮은 선수인데 막 엄청나게 뛰어난 괴물 선수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런 선수가 되고자 하면서 이제 본인이 쓴 건데 이때 이 선수가 쓴 게 굉장히 잘했다기보다는 어 약간 모범처럼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클리어리티, 이게 명확성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해하기 되게 쉽죠. 일단은 이 친구 목표가 뚜렷해요. 8구단의 드래프트 1순위. 아예 목표가 뚜렷한데 만다라트를 쉽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목표를 뚜렷하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목표를 써야지 나머지를 잘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목표를 설정을 잘하는 건데 자, 그 선수 설정을 굉장히 클리어한 거. 예를 들어 지금 체중에서 10kg를 뺀다. 지금 체중에서 10% 체중을 뺀다. 이런 식의 목표를 설정을 하는 게 이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만약에 성과가 회사에서 A를 받아야 되는데 B를 받았다. 그러면 다음에 성과 평가를 받을 때 A를 받는다. 이런 게 이제 핵심 목표가 되는 거죠. 아, 그런데 강사님, 저희가 그렇게 심플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심플한 목표를 정합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학생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요거 생각하는 목표가 큰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거 한 개만 뽑아서 일단 만다르타를 쓰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쓰는 게 이게 굉장히 좋고요. 그러면 1순위 드래프트를 할 때 아마 이 친구는 고등학생이지만 쓰기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1순위로 뽑히는 친구들은 몸도 좋고 멘탈도 좋고 당연히 변화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구도 잘하고 스피드도 좋고 뭐 구위도 있어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 인간성하고 운이라는 게 조금 차별화되는 포인트거든요. 이 친구가 생각할 때는 인간성과 운도 중요한 요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요소입니다. 인간성이나 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 저희가 만약에 체중을 10kg 뺄 건데 운이나 인간성 이런 거 잘 쓰게 되지 않잖아요. 이게 좀 포인트인데 이 친구 만다라트가 유명해진 것 중에 하나도 요거긴 해요. 나머지는 굉장히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가는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기 몸 만들기 같은 거 이렇게 할 때도 식사에 저녁 7숟갈, 아침 3숟갈 뭐 이런 것도 써 있어요. 엄청나게 구체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만다라트를 잘 쓸 때는 일단은 목표가 너무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요 정도 수준으로. 그 다음에 핵심 목표만 이제 잘 선택되면 나머지 쓰기 좀 쉽긴 한데 이걸 채우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개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렇게 인간성이나 운처럼 예상하지 못하는 혹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 또 써줘도 됩니다. 하지만 핵심 목표를 도울 수 있다는 판단은 들어야겠죠. 자, 운으로 갔는데, 운으로 가봤을 때 세부 목표가 운인데, 재미있는 거는 인사하기와 쓰레기 줍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줍기 옆에 부실 청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 이거 채우기가 너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책 읽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긍정적 사고 같은 경우는 운하고 굉장히 연결하기 좋고 응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운이라는 세부 목표에 약간 거리가 좀 멀 수도 있다. 아니면 조금 직관적으로 쓰여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요소긴 한데 어쨌든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만다라트에서는 채우려고 노력을 하자.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걸 목표로 하거든요. 그래서 요 채우려고 목표를 쓸 때 굉장히 단순하게 인사, 뭐 부실 청소, 책 읽기 이렇게 좀 단순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금 더 단순한 액션 위주 혹은 어떤 이제 단어나 아니면 문구 정도까지만 써주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좀 더 서로 다른 걸 써주려고 노력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요 하얀 부분은 다 아이디어를 얻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아이디어가 많을수록 좋고 그중에 정답이 아니어도 일단은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다라트 쓰기 어려운 분들은 대부분 완벽주의자인 경우가 좀 많으세요. 정답을 쓰려고 하면 이 칸을 다 채울 수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를 조금 느슨하게 해서 정답이 아닌 것도 써보자 라는 목표를 세우시면 훨씬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마다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이라 조금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모모님. 그래서 프로토타입 시 이론과 현실 사이를 잘 조율하는 게 중요하다. 프로타입이 이제 뭐 배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되지만 검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패스트 페일도 페일이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네, 맞습니다. 반복적인 고객 참여. 저희가 이제 저번 세션에도 이런 내용을 또 프로타입에 대해서 받았었어요. 네, 그때도 이제 지속적으로 학습과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프로토타입이 말씀대로 뭐 저희가 뭐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나 어떤 서비스가 런칭을 하려고 하면 뭐 알파 테스트하고 뭐 베타 테스트하고 뭐 베타 1, 베타 2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사실은 테스트를 위해서 프로타입을 한번 돌려보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 보시는 패스트 페일도 페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 이거 별로다라는 인상을 가지거나 바이럴하게 이제 그게 퍼지기도 하기 때문에 뭐 기업이나 이제 개발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클로즈드로 해서 완전히 내부나 이렇게 할 때는 사실 패스트 페이를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고객을 참여시켜서 할 때는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과 현실 사이를 잘 조율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의 이론 자체는 틀리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면 된다라는 이론이지만 실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검증이나 평가의 목적에서 부정적인 피드백이 나올 때는 당연히 이제 여기에 뭐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교과서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만 실제 현장에서 어렵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의 목적 자체는 이 디자인 띵킹의 목적은 저희가 잘못된 게 좀 많이 있었어요. 실제 현장에서 돌려봤을 때. 고객이 불만이 막 쇄도하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제 불만에서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고, 그 다음에 좋았던 점들은 뭐고, 이걸 알아내는 게 굉장히 큰 목표이기 때문에 약간 페일을 해도 된다라는 널린 마음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제 현장을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요 문제가 있다고 이제 알고 있고요. 여기 좀 볼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고객 니즈가 반영된 아이디어가 발산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해야 된다. 실제로는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뭐 어떤 세션이나 아니면 패널처럼 고객을 모시고 하거나 이럴 때는 모더레이터 역할도 되게 중요하고 설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잘 해서 약간 유쾌한 분위기 같은 거를 유도하면서 아, 이거 당연히 에러가 많이 날 건데 에러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니즈를 잘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달라든가 하면서 주의를 많이 이제 실패보다는 니즈의 확인 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면 이제 조금 더 부드럽게 고객 참여형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용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런 거를 학교에서도 뭐 기업의 의뢰를 받아서 할 때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이제 그 역할을 맡기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실제 뭐 얼굴을 보고 할 때는 프로타입의 검증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얼굴을 안 보는 온라인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클로즈드에서 많은 에러는 줄이고 장점을 좀 돋보이는 부분을 하나, 두 개 정도는 살려서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많은 이제 문제가 발생됐더라도 굉장히 뚜렷한 장점을 살리는 상태로 이제 온라인의 다수를 만나는 것이 좋은 프로타입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8개 해도 한두 개는 꼭 성공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개발을 실제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뒤에 부분 실습 과제들이 쭉 있어서요. 제가 이 앞부분을 보통 2, 30분 내로 하고 뒤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실습을 하셨는데 노모모님 과제입니다. 이제 되게 열심히 해주셨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은 이제 개선점부터 말씀드리면 여기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 앞에서 제가 오타니의 경우를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아이디어를 얻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양한 걸 써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다른 걸 써주려고 노력하는 게 베스트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게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더 좋다라고 이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잘하는 점 보시면 제가 이제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다라트에서 이제 2x2 아이디어 구체화 순서가 잘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고객 가치 높은 내용 이게 세 가지가 작성되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구체화에 포함시키거나 한 가지를 선정한 근거 고려되면 더 좋다 이렇게 제가 써놓았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어, 약간 하나하나를 제가 지적을 하거나 뭐 개선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문구가 조금 이렇게 길게 작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섞이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소통의 부재로 인한 매니지먼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도는 뭐 엄청 복잡하진 않고, 그 다음에 특정 직원에게 업무가 몰린 상황을 해결하려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목표하고 이제 설명, 이제 해결 방안이 다 굉장히 좀 긴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쓰시는 거는 좋지만, 막 겹치는 것들이 중복도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어느 것이 뭐 요쪽에 딱 들어가고 이쪽은 뭐 요쪽에 포함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애매하게 설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들의 부분까지는 괜찮지만 요 아이디어는 조금 단순화시키시고 쪼개가지고 차라리 빈칸을 더 채우는 방식으로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고객 가치가 높은 부분에 많이 있는데 여기 실현 가능성은 조금 낮은 부분에도 좀 많이 놓여 있기는 해요. 저희가 강제로 실현 가능성 높은 것만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아이디어를 적다가 실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도 가능하면 일로 가려고 이제 만다라트는 반복적으로 쓰면서 노력을 좀 해보는 거라서 추후에 하실 때는 아마 요걸 조금 단순화시키시면 조금 더 이제 요거가 하시기 좀 쉽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김수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너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복 피하지 않으려고 다양성을 이제 기계적으로 다른 내용을 쓰기도 한다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모범생다운 이제 답변이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일이 많고, 이게 이제 해외 학생들이 하면 엉뚱한 소리를 쓰거든요. 뭐 맥주를 먹으면 된다든가 이런 식의 잠을 잔다 뭐 이런 거 막 쓰는데 우리나라 분들한테 하라고 하거나 이제 아시아권 네, 해외 유학을 했을 때 뭐 대만 친구나 이런 친구들 쓰면 일본 친구 쓰면 다 저희처럼 써요. 어떻게든 말을 만들거든요. 문장이 되게끔. 근데 이제 문장이 되는 거 이런 거보다는 아이디어를 한번 끄적끄적 된다라고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워하시면서 쓰신 거라고 저 느꼈어요. 이 장점이 여기 구체화 방안에서 시스템 구축을 외주로 준다. 그 수행하는 업무 객관적으로 정리한다. 보안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포인트는 잘 됐는데 여기서 겹치고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정리하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네, 정모모님 과제 보시면 여기 비어있는 칸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다른 것들, 네, 좀 다른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 티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구체적으로 잘 쓰시려고 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기 구성원별의 적정 업무량 파악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여기 채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 여기 빨간색 굉장히 많고, 노란색도 많고, 초록색 딱 두 개고,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비슷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비슷한 분량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원래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하나에 너무 침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하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아이디어를 짜내는 게 너무 어렵죠. 저희가 요거 컴퓨터 앞에서 하거나 하지 않고 아마 저 우리나라 회사들에도 좀 더 자연 친화적이거나 좀 다양한 분위기의 공간이 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저희는 굉장히 규격화된 교육을 받아서 이제 30년 이상 살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계산점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 여기 구체화 방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상호 공유를 한다. 그런 룰을 수립한다. 이런 부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고객 가치의 혜택도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괜찮아요. 이렇게 비어 있는 부분을 아마 하시면서도 여기까지 오시다가 너무 지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엉뚱하더라도 적정 업무량을 파악하려면 그러면 정말 이제 저희 적정 업무량이라는 게 이게 개인별로 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성원의 뭐 성향, 업무 성향을 파악하는 심리 테스트를 한다 이런 엉뚱한 걸 쓰더라도 네, 한번 이제 엉뚱한 소리를 쓰면서 약간 웃으시면서 조금 채워보시는 거, 요 정도만 추천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잘 못합니다. 네, 만다라트 어려워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여기 이제 제가 요거 보면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티모님 과제. 왼쪽에 보시면 고객 가치도 높고 실행 가능성도 높은 거를 많이 제안을 해주셨고 그 빈칸들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이분께서 실행 가능성 높은 거 위주로 많이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실행 가능성 낮은 거를 제안을 하는 것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여기 보상만 고객 가치도 낮고 실행 가능성도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보상이 지금 리워드성 휴식을 제공해서 편안한 분위기 조성한다. 그럼 이거는 고객에겐 가치가 낮고 실행 가능성도 실제로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아마 해주신 것 같아요. 요 매니지먼트 문제 부분에서. 근데 약간 이제 보상이 저는 저희 학생도 그렇고 제가 이제 연구직을 하는 연구원도 이제 같이 일을 하는데 연구원분들도 그렇고 저희 집에 있는 애기 저희 자녀한테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들한테도 노력과 보상은 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이 있으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도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보상이 실행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보상은 금전적인 것도 있고 여러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 휴식을 제공해서 이제 리워드로 제공하는 게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하시면 이건 문화적으로 좀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SK에서 그 잘 이미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요거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잘한 점을 보면 소통의 부재로 매니지먼트 문제 해결하려면 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채워주신 거 이런 건 잘하셨는데 여기 보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닉네임 제도 도입. 이제 이런 포인트는 잘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닉네임을 도입을 했을 때 좀 더 쉽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아이디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가능성 높으면서 고객 가치 높은 내용의 업무 재배치, 업무량 파악을 모두 여기 연계해서 작성을 하려고 노력하신 부분, 네, 그런 부분 잘하셨습니다. 여기 비어 있는 것만 제가 개선점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요 비어 있는 걸 쓰실 때 아마 이제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성과 지향적 태도를 해결하려면 성과 아닌 거에도 회사에서 보상을 해준다든가 성과가 아닌 거에도 이런 것들을 써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우기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석촌. 네, 모모님. 네, 석촌호수 인근에 사시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네, 여기 굉장히 모범생, 저희가 전부 모범생인데 모범생답게 꽉 채우셨어요. 네, 만다라트 과제에서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만다라트에서 꽉 채우신 분이 안 계세요. 게다가 여기 이제 여기도 굉장히 좀 퍼져 있어서 꼭 이쪽으로 몰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보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꽉 채우셨는데 중복적 내용을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네, 굉장히 다 다른 걸 써주셔서 저는 혼자 호수에서 호수를 바라보면 아이디어가 잘 나오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네, 좀 다른 풍경을 보면 실제로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혼자 엉뚱하게 해봤고요. 그다음에 만다라트 다양한 아이디어 발산하는 측면에서 목적이 굉장히 부합되게 잘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그룹핑한 내용들 여기 연기해서 잘 하셨고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뭐 흠잡을 데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개선점으로는 아이디어 구체화 방안에서 이제 구체화를 하실 때, 어,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이 어떤 방식을 의미하는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제가 이제 개선점을 꼭 써야 돼요. 그래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석촌 모모님께서 너무 이제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셔도 되세요. 지금 뭐 아주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해결 방안이라고 되어 있어서 팀장 디자이너 각각의 이 정도 지금 앞에 5개 정도 제시해 주신 분들도 굉장히 잘하셨고 지금 한 요 3개 정도 이렇게 하신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분량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 제가 요거는 뭐 굳이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싫으네요. 이거 많은 시간 투자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개선점을 좀 찾으신다면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김수 모모님, 혹시 김수환무님이 아니실까 하고 혼자 추정을 해봅니다. 카이저 퍼머넌트인데 이게 지금 만다라트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실제 처해 있지 않은 형태의 상태를 가지고 만다라트 하기가 어려워요. 또 오타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야구 선수로서 이제 있으면서 아무리 고등학생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걸 알고 있고 경험치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쓰기 쉬운 겁니다. 저희가 살을 빼려면 이랬을 때 이미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써보기가 좀 쉬워요. 그런데 이런 경우 저희가 뭐 병원에 근무하는 건 아니고 간호사도 아니고 환자도 아니고 아니, 환자인 경우는 있죠.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좀 쓰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수 모모님께서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네, 어려운 부분을 정말 꽉 채워주셨고 또 이제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록달록하게 체크를 해주셔서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디자인 띵킹을 업무로 하게 되면 업으로 하면 저희가 실제 체험을 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관찰을 우선적으로 많이 해야 돼서 현장에 가서 오랜 시간 관찰을 하고 다양한 사람을 투입해서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나오기가 쉽죠. 예, 여러 명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잘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개선점을 보면 이제 명확한 해결 방안이 드러나도록 작성되는 게 좋다. 시간 제한은 어떤 것에 대한 시간 제한 작성될 수 있다라고 써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잘하는 A에서 A 블록 하는 그런 방식인 거고 이제 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잘하신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실하고 다양한 측면, 그다음에 선택의 폭을 확보를 많이 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이디어 구체화에서도 이제 해결해야 할 내용, 방식이 구체적이다. 여기 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흠잡을 게 없습니다. 이 앞에서 보신 거랑 이거랑 제가 뭐 이렇게 한 거를 받아보면 너무 잘하셨다 이런 얘기밖에는 별로 할 게 없고요. 지금 여기 실행 가능성 낮음의 업무 표준화나 매뉴얼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개선이 되지 않잖아요. 특히 표준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실행 가능성이 낮지만 저희가 항상 문제 해결을 할 때 솔루션을 제시할 때는 단기 솔루션과 장기 솔루션을 같이 보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성이 낮거나 고객 가치가 지금 낮더라도 제한하셔도 됩니다. 고객 가치가 지금은 낮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전체를 봤을 때는 초기 비용이 비싸도 나중까지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전체는 낮아질 수도 있고 이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점을 포함해서 아이디어들을 단점을 생각되더라도 써주는 거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뭐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다 채우고 이렇게 아이디어 많이 냈는데 나는 다 안 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만다라트에서 안 채우는 게 정상이고, 다 채우신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이거를 막 이렇게 해온 친구한테 밤샜냐고 그러면 밤샜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막 이러거든요. 과제일 경우에. 그럼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왜냐하면 너무 빨리 그렇게 너무 노력을 하다가 지치면 의욕이 상실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은 시간을 쪼개가면서 뭐 혹은 이제 쉬는 시간, 저번 시간에 연휴를 막 헤쳐가면서 과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존경합니다. 네, 여기 참여하시는 임직원 분들 모두를 존경합니다.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잘하신 부분 보면 색상별로 그룹핑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매트릭스에 적절한 라벨링이 되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잘하셨다. 그 다음에 보시면 약간 빨간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 구체화에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신 부분 이런 것들이 잘 해주셨고요. 제가 보면 여기 교과서적인 내용 써놨어요. 다양한 거 써주면 좋고 균형을 맞추면 좋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약간 이제 길게 쓰여져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짜내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다음에 뭔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시면 조금 여기 써 있는 거를 지금 길게 쓰여져 있는 거를 조금 쪼개가지고 이제 한 두 개로 나눠볼까? 뭐 이런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뭐 기치료 내용 및 일시에 대해 단말기를 통해 정기적으로 시스템을 확인하고 하는 업무 매뉴얼을 시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두 개로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 그래서 기치료 내용 및 일시에 대해서 단말기를 통해서 뭐 저장한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시스템에서 요거를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매뉴얼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쪼개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쪼개지면서 아이디어가 나눠지고 그것들이 이제 더 꽉 채우게 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요거 쪼개면 다 채워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구체화를 많이 해주시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을 하셨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요것만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좀 잘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초록색에 있는 부분이 웹페이지에서요. 네. 사전에 공식적인 업무 인수인계 시간 10에서 20분 내를 정해놓고, 뭐, 이제 동시간에 완료하도록 권고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인수인계 완료잖아요. 이것도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업무 인수인계 시간을 정한다. 10에서 20분. 이거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인수인계 시간은 뭐 동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권고한다. 권고만 따로.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요거 하나가 아니고 두 개짜리가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퀄트릭스도 어렵기도, 뭐, 퀄트릭스 컨셉 시트 스토리보드 어려운데, 만다라트가 더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제가 앞에 만다라트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평소에도. 여기 보면 컨셉 시트나 스토리보드를 안 해보셨더라도 많은 이제 기획서 같은 걸 작성을 해보시고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이런 형태가 틀만 다르지 비슷한 걸 작성해 보신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에서는 막 못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많이 부족한 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춘모모님 과제인데요. 업무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해주셨어요. 이거 그냥 사진을 붙여줘도 되는데 직접 그리신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신경 많이 쓰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레퍼런스 스케치 및 육안 이미지에도 이거 일일이 다 이렇게 그려주신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뭐 PPT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업무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요 스케치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다. 이게 도안처럼 되고 이제 뭐 다이어그램 비슷하게 들어있는데 요걸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체 내용에서.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이해가 조금 빠르다. 이제
배치나 이런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해가 빨랐거든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스케치에 굉장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업무 분배를 뭐 팀원에게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다고는 하셨지만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라는 내용을 써놨어요. 근데 저는 이미 여기에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 레퍼런스 캐치에서 굉장히 많은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가 만약에 학생이 이걸 해왔으면 오 이렇게 되게 잘했다고 에이플 이렇게 줬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까지 본 내용 중에 굉장히 이제 잘 본 내용은 요 포인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전부 합리적으로 잘 작성을 하셨어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저 여기 이제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개념적으로 컨셉추얼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념적인 이미지들을 이렇게 잘 넣어주셨고, 전체적으로도 이제 주기적 업무 현황 파악을 통한 이슈 관리 프로세스 구성이라는, 좀 뭔가 좀 구체적으로 딱 정확한 주제를 잘 잡으셔서 요거에 대해서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이제 요거는 뭐, 요 아이디어 구체화, 기대효과 작성,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 한 가지 중에서 구체화가 잘 됐다. 이분은 컨셉 자체도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요것에 집중력이 되게 뛰어나게 막 집중을 해서 잘 서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이 굉장히 정확하게 집중력 있게 쓰여졌다라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기 개선점을 또 제가 써야 되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보통 예측이 되는데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측이 돼야 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상황이 좀 전개가 되긴 하지만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게 좀 좋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파악이 좀 어렵다. 이제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각자 진행되는 시나리오에서 유기적인 부분이 좀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것들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여기 이종호님께서 네, 그래서 요 소원 사업 맞습니다. 여기 이종호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게 요거 한 개, 한 개, 한 개를 잘 쓰다 보니까 얘랑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나리오라는 게 보통 이렇게 소설의 시나리오처럼 기승전결 같은 게 꼭 있지는 않더라도 연결성이 좀 보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저희가 딱 한눈에 알아보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연결성이 좀 있게 하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JB 모님, 지금 보시면 여기 레퍼런스 스케치 육안 이미지 여기에도 막 꽉꽉 채워주셔서 여기 사실 내용이 잘 안 보여요. 너무 쬐끔해서.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보이는 좀 아쉽게 생각했는데요. 너무 성실하게 잘 써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시나리오에서 예상되는 상황을 잘 설정을 해서, 여기 보면 업무 분담인의 이탈을 결심한 팀원, 네, 많은 이제 고뇌와 결심이 느껴지는 이미지도 포함을 해주셨고요. 요게 이제 면담, 그 다음에 조정, 뭐 이렇게 해서 이 전체가 이렇게 연결성이 있어가지고,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잘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서도 막 구체적으로 1, 2, 3, 4 이렇게 해서 써주셨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네. 이 개선점 같은 경우 여기 레퍼런스 스케치 및 육안 이미지 여기 잘 이제 작성이 되는데 여기는 만다라트가 이게 딱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요 만다라트 부분을 써주는 것보다는 이제 다른 해결 방법 뭐 이런 걸 제안해 주시는 이미지가 더 좋다라고 여기 길게 써놨어요. 그래서 만다르트보다는 다른 거, 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것들도 좋다라고 해드린 거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했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이제, 아,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포인트에서. 네, 다른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여기 이미지 너무 잘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네, 석촌 모모님 굉장히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굉장히 이렇게 발산을 재밌는 생각 많이 발산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어요.
프로젝트 시작 단계, 중간 단계, 마무리 단계 하면 저희가 이제 딱 와닿는 직관적인 시나리오 제시를 해주신 데다가 여기에 보면 굉장히 밑에 있는 이미지들을 넣어주셨어요. 특히 중간 단계에 집에 못 가고 이런 것에서 굉장히 이게 마음의 공감을 형성을 잘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이미지가 거의 다 했는데 내용에서는 조금 구체성은 약간 부족한 측면이 있었어요. 물론 이미지가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설정이 되게 좋았어요. 설정이 좋았고요. 이런 것도 잘 좋았는데, 이제, 여기서 좀 많이, 이제 조금만 더 구체성을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 스케치 육안 이미지에 제가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요 내용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신 것처럼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컨셉 설명에서 관리자 측면, 팀 구성원들 측면이 구분이 잘 안 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 소프트웨어 툴에 대한 내용이 작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이 내용들을 구체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의 어떤 측면이 구분이 좀 명확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단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정도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미지에 빠졌어요. 특히 시작 단계, 중간 단계, 마무리 단계라고 구분하신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네, 김수 모모님인데 김수환모님이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전체적으로 모범생이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 보면 성실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딱 첫 인상이 주어졌습니다. 남성분인지 여성분인지 제가 모르는데요. 굉장히 깔끔하실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이 내용을 보고 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대 인폼 시스템을 찾아보고 직접 구상해서 스케치로 제시했다라는 것에 여기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진짜로 이걸 실행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이런 것도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레퍼런스 스케치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와, 이거는 굉장히 기반이 잘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많이 하거든요. 그다음에 요 시스템이 간호 업무부터 교대 시스템 활용해서 태어나는 요 과정을 충실하게 이렇게 적절한 이미지와 이제 내용을 통해서 충실하게 작성을 해주셔서 잘 그려지는 시나리오로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개선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나리오에 간호사 관점, 여기에 뭐 효과성 작성되어 있는데, 여기 환자도 써주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아마 여기 써놓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모범적인 결과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에 대해서 쓰긴 써야 되는데, 뭘 써야 될까 하다가 이제 써놓은 거니까, 그 정도로 보시고,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구체화가 되어 있는 기반이 잘 설정이 돼서, 이제 마무리까지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이게, 집중력을 가지고 쭉 가면서 집중력을 놓지 않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걸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어려운데, 워낙에 지금 뛰어난 분들이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사실 이 논리적 서술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었는데 다들 그게 차이 정도지 뭐 못했다 잘했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중에 제가 도드라지게 뭐 특이하신 분 아주 뭐 뛰어나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만 말씀을 드렸고 재미있는 부분 저는 위트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너무 훌륭해서 네, 제가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감동을 많이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 참여하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또 교수님한테 한번 직접 여쭤보고 싶다 하시는 것들 있으시면 지금 그냥 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 학습한 내용 중에 아 이런 게 좀 의미 있었다, 기억에 남는다 이런 거 좀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아, 안병석 네, 님이 질문을 안명선님, 이게 정량적으로 효과 분석이 되면 좋기는 한데, 이제 의무적으로 정량화를 하는 거는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객관화하고 정량화하는 걸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걸 수치적으로 뭐 해석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꼭 정량화하거나 객관화하는 게 더 좋냐, 수치화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반드시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이제 뭐 일을, 사업을 하거나 할 때 이것에 이제 가능성 판단 같은 걸 할 때 수치를 제시하거나 하는 일을 많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문제, 이렇게 방법을 해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한 가지로 하면 이게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면적으로 다각도로 분석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해서 그것에 이제 같이 보고 절충안을 본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네. 네, 네, CC, 박혜진님, 네네. 네, 회고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뭐 아이디어나 이런 데서 저는 이제 뭐그 오래 근무를 하진 않았지만 이런 곳에서 이제 이거를 하면 당연히 프로젝트 끝에 회고 시간 하고요. 단계별 회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리뷰 시간을 많이 가지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과정에서는 뭐 하실 수가 없을 것 같고 하지만 각 부서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런 리뷰 시간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발전적일 수가 있다라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네, 저희 리플렉션이 약간의 그런 회고를 생각해서 구성을 해놓은 부분이긴 한데요. 네. 이런 적절한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위쪽에 세실리아 님이 컨셉시트에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구성 요소가 고정된 요소이냐, 아니면 상황 업무 디벨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나 업무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띵킹은 과거에서부터 어떤 기본 틀은 있었는데, 막 이렇게 계속 개선안이 나오고 있고, 다른 분야도 분명히 그렇죠. 근데 뭐 경영대 나오시면 TAM 같은 경우도 TAM 뭐 원이 있으면 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데요. 이제 계속 바뀌어가는 거는 이제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나 업무에 따라서 디벨롭 가능한데 꼭 들어가야 되냐라고 할 때 저희가 이게 보통 이게 기계 뭐 약간 자동화 시스템이면 그 시스템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비스라고 하면 이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대면하는 사람, 공급한 사람, 수요자, 공급자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잘 살아있는 거예요. 공급자의 어떤 포인트, 뭐 수요자의 어떤 포인트 이런 것들을 놓치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든 디벨롭을 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할 때도 당연히 그것들이 살아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네, 디자인 띵킹 할 신채영님과, 때, 네. 네, 효주님께서 단계별로 수행할 때 개개인의 창의성을 로직대로 수행하는 것,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변주가 나오는 분야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틀만 제시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자인 띵킹에서 해외에 미국의 뭐 예를 들어 뭐 이제 스탠포드에 있는 뭐 그런 이제 유명한 디자인 띵킹 뭐 센터에서 만약 이런 걸 하신다 그러면 로직을 벗어나도 창의성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페이퍼를 쓰거나 회사 과제를 하거나 이럴 때는 로직대로 많이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결과물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연구를 하고 뭐 결과물을 어떻게 잘 냈다 할 때는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로직을 제공하는 거는 사람이 완전히 백지에서 창의적으로 뭘 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로직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창의성이 제일 중요하고요. 하지만 로직은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만다르트 재영님이 만다르트 하면서 혁신적으로 생각하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뻔한 대답을 굉장히 잘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정답을 맞추는 교육을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게 되게 속상하실 텐데 정답에 가까운 걸 쓰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이렇게 좋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정답만 쓰시고 틀린 답을 안 쓰세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틀린 답이지 않을까 싶은 거, 효용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 이거 좀 너무 엉뚱한가 싶은 걸 써보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타니처럼 본인에게 완전히 딱 핏되는 주제를 하시면 굉장히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디벨롭은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빠르게 다 드린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